자, 그럼 연립이차 부등식 그 연습 문제 12번. 얘는 AC하고 BC하고 지금 길이가 같고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네요. 이때 PQCR의 넓이가 APR, PBQ 넓이 합보다 크다. 이때 QC를 A라고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나와있네. 그럼 그림상 길이부터 표현을 하자라면은 여기가 A, 여기가 A. 그럼 여기는 12-A. 그럼 여기도 12-A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직사각형 넓이 하게 되면은 A 곱하기 12-A예요. A 곱하기 12-A. 이 직사각형 넓이가 두 삼각형 넓이 각각의 넓이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얘는 APR 넓이 하게 되면은 얘가 2분의 1 얼제곱보다 A 제곱보다 크다. 그리고 A 12-A가 얘가 2분의 1의 12-A의 제곱보다 크다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각각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식이 두 가지가 써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족시키는 A 값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하면 끝나는 건데요. 이게 하면은 얘는 양변에다가 2를 곱하고서 시작을 하면 좀 좋겠네요. 그래서 2를 곱하게 되면은 24A에 마이너스 2A 제곱 A 제곱 이렇게 되고 3A 제곱이 되니까 A 제곱이 8A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근데 A는 양수잖아요. 그래서 A가 뭐보다 작다? 8보다 작다라는 식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아래식도 한번 해볼게요. 아래식은 24A 마이너스 2A 제곱, 여기는 A 제곱 마이너스 24A에 플러스 144. 오케이. 그럼 얘는 3A 제곱에 마이너스 48A에 더하기 144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고, 그럼 얘는 A 제곱에 마이너스 16A에 더하기 3, 4, 12 48 얘가 0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해서 써지겠죠. 얘가 그러면은 얘는 4하고 12 사이다. A가 4하고 12의 사이다 이렇게 되겠네. 근데 아까 8보다 더 작다 그랬잖아. 그럼 공통부분 찾게 되면은 얘랑 공통부분 찾게 되면은 A가 4보다 크고 8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연수 A라고 하게 되면은 5, 6, 7이 되는 거죠. 5, 6, 7. 그래서 합하게 되면은 얘가 18 나오는 거예요. 됐습니까? 다음에 13번 보게 되면 2차 방정식 서로 다른 두 근 중에 한 근만이 제 사이에 있도록 해서 나와있네. 그러면은 얘는 근이 지금 x-2, x-3이니까 2하고 3이네요. 그렇죠? 2하고 3 사이에 근이 하나가 들어가야 됩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은 얘는 일단은 아래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야 되고, 한 근만 2하고 3 사이에 있으니까 다른 한 근은 범위 밖에 있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근이 돼야 돼. X축이랑 두 곳에서 만나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자, 근데 문제가 있어. 이 2하고 3이라는 거가 여기가 2, 여기가 3 요런 식으로 해서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는데, 여기가 2, 여기가 3 요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어. 그래서 두 가지 경우가 지금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일단 축은 지금 범위가 중요하지가 않은 게, 얘가 축이 반드시 3보다 커야 되거나 2보다 작아야 되는 상황이 아니야. 얘가 축이 2하고 3 사이로 해가지고 들어가 있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축에 대한 정보는 필요가 없어요. 얘가. 그리고 판별식 D는 서로 다른 일로 했기 때문에 일단은 0보다 커야 된다라는 건데, 그리고 나서 또 보게 되면은 한계점을 봤을 때 여기에서 F2랑 F3은 부호가 다르고요. 여기서도 F2하고 F3은 부호가 달라요. 이렇게. 자,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여기서 부호가 다른 지점이 이렇게 있다라는 얘기는, 그러면은 얘는 중근을 가질 수가 있을까? 불가능해. 중근을 갖는다라는 거는 얘가 이런 식으로 그림이 된다라는 건데, 그럼 마이너스인 함수값이 아예 없거든. 그치? 그래서 음수인 함수값을 가졌다라는 얘기 자체가 애초에 D가 0보다 크다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사실상 얘도 필요가 없는 상황인 거지.
얘가. 그래서 얘는 두 개를 합쳐서 봤을 때 F2하고 F3하고 부호가 다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둘이 곱했을 때 0보다 작으면은 성립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얘가. 자, 그래서 F2 하게 되면은 넣었을 때 얘가 4에 마이너스 2 곱하기 A 마이너스 1 더하기 A 플러스 8 이렇게 해서 되고, 그리고 3을 넣게 되면은 얘가 9에 마이너스 3 A 마이너스 1 더하기 A 플러스 8 이렇게 해서 되는데, 얘 계산해 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A에 숫자 계산해봐. 얘가 플러스 6 더하기 14 이렇게 되고, 그리고 여기는 우변은 마이너스 3A에 플러스 2A니까 마이너스 2A에 플러스 3 하면은 12 플러스 20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얘가 0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은 여기 괄호에다 각각 마이너스를 곱한다라고 했을 때 A 마이너스 14 그리고 여기는 2A 마이너스 20 얘가 0보다 작다라고 쓸 수 있어요. 그래서 A는 뭐하고 뭐 사이? 얘는 10하고 10 사이다 라고 해가지고 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 그러면 정수의 개수를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얘가 11, 12, 13 해가지고 3개가 되겠어요. 얘가. 다음에 경우수 부분으로 갈게요. 질문이 17번. 자, 장미 8송이, 카네이션 6송이, 백합 8송이. 그래서 한 송이만 골라가지고 꽃병 A에다 꽂을 거고, 그리고 그 꽃과 다른 종류 중에서 이제 B에다가 꽂을 9송이를 고른다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얘는 A에다가 뭘 꽂을지를 일단 생각해 봐야 돼. 그래서 A에다가 장미를 꽂는 경우가 있을 거고, A에다가 카네이션을 꽂는 경우가 있을 거고, A에다가 백합을 꽂는 경우가 있겠죠. 이렇게. 자, A에다가 장미를 꽂았어요. 그러면은 B에는 카네이션, 백합 이렇게 해가지고 꽂아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카네이션이랑 백합을 가지고서 9송이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어느 종류도 9송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섞여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자, 그러면 내가 순서상으로 좀 써볼게. 카네이션, 백합. 내가 최대한 백합으로 채우고 싶어. 그러면 카네이션을 몇 개 꽂으면 돼? 1개. 백합은 8개. 그럼 9개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자, 다음에 카네이션에다가 2개, 백합을 7개 꽂아도 9개가 되는 거야. 그럼 얘가 점점점점 어디까지 되는 거야? 얘가 카네이션이 6개 꽂았으면은 백합이 3개면 되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근데 그 이상은 못 꽂잖아. 6개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얘는 6가지의 경우수가 생겨. 무슨 말인지 이해돼? 자, 그럼 이번에는 A에다가 카네이션을 꽂았어. 그러면은 B에다가는 장미랑 백합을 꽂아야 되는 건데, 그러면은 장백이 되겠죠. 장미랑 백합. 그러면은 장미에다가 내가 한 송이를 하게 되면은 나머지 8송이 가능하죠. 그쵸? 그리고 얘가 2송이면은 7송이 가능해요. 얘가 어디까지 가능해? 장미도 8송이가 있다 보니까 8,1까지 가능한 거야. 그래서 얘는 몇 가지가 나와요? 8가지가 나오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A에다가 백합을 꽂았어. 그러면은 장미랑 카네이션을 하면 되겠죠? 장미랑 카네이션. 그러면은 장미는 8송이고 카네이션은 6송이야. 그러면 장미가 8송이고 카네이션이 1송이면 가능해. 얘가. 그리고 장미가 7송이고 카네이션이 2송이면 가능해. 근데 얘는 어디까지밖에 안 돼? 카네이션이 6송이밖에 없거든. 뒤가 6이 될 때까지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여기 앞에가 3이어야 돼. 그래서 얘는 6가지가 나오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6 더하기 8 더하기 6 하면은 얘가 20까지 나오는 거야. 됐을까요? 다음에 18번 볼게요. 자, 얘는 서로 다른 세 개의 주사위네요. 그쵸? A 더하기 B 더하기 C, A, B, C 값이 홀수된다. 자, 이렇게 생각해보자. A, B, C가 만약에 모두 홀수야. 모두 홀수. 그럼 어떻게 될까?
홀수 더하기 홀수 더하기 홀수 더하기 홀수가 되죠. 그럼 그 결과는 짝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두 홀수면 안 되네요. 그럼 만약에 홀수가 두 개고 짝수가 하나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얘가 홀수, 홀수, 짝수 여기까지 짝수가 됐고요. 홀짝이니까 얘가 짝수가 됐어요. 그래서 결과는 짝수가 나와요. 그렇죠? 얘도 안 되겠네요. 그러면은 홀수가 하나고 짝수가 두 개라고 봅시다. 그럼 얘는 홀, 짝. 그럼 여기까지는 홀이죠. 그렇죠? 근데 얘는 홀 곱하기 짝 곱하기 짝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결과적으로 누가 나오냐? 홀수가 나와요. 이해했어요? 얘는 괜찮네요. 그리고 모두 짝수라면은 당연히 홀수 안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엔 뭐 해야 돼? 홀수가 하나에 짝수가 하나여야 돼. 그래서 홀수 한 개, 짝수 두 개. 이거를 선택해야 돼.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주사위 일단은 누가 홀수를 가져갈 건지를 먼저 생각을 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누가 홀수 일단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누가 홀수. 그러면은 A가 홀수일 수도 있고 B가 홀 수도 있고 C가 홀 수도 있으니까 얘는 세 가지가 나와요. 이해됐습니까? 그래가지고 뭐 C가 지금 홀수가 됐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C 입장에서는 어떤 홀수가 되는지를 좀 생각해야겠죠, 그렇죠? 누가 홀수, 어떤 홀수. 홀수는 종류가 어떻게 돼요? 얘가 1, 3, 5 세 가지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홀수인지가 또 세 가지가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돼? 자, 그럼 이제 A하고 B만 정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A, B라고 했을 때 A는 짝수여야 되고 B도 짝수여야 된단 말이야. 근데 짝수는 2, 4, 6 해서 세 가지 선택지가 있어. 그러면 앞에가 2, 4, 6 세 가지 선택, 뒤에가 2, 4, 6 세 가지 선택.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눈은 같아도 되거든요. 그럼 얘가 3 곱하기 3 해가지고 몇 가지 경우수가 나오는 거야? 9가지 경우수가 나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럼 이거를 이제 다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답이 81이 나오나요? 그래서 81. 됐습니까? 다음에 19번 한번 볼게요. 얘는 정육면체 모서리에 따라서 A에서 G까지 가야 된대요. A에서 G까지. 일단 최단 거리로 간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돌아서 가는 거는 경우의 수에서 제외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최단 거리로 간대. A에서 C로 바로 A에서 G로 바로 갈 수는 없고 두 번 만에 갈 수 있는 방법도 지금 보이지가 않네요. 그러면 세 번 만에 가는 거가 제일 최단 거리가 되겠어요. 자, A 입장에서 한번 보자. A에서 선택할 수 있는 갈림길은요. 얘가 B를 가거나 D를 가거나 E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은 A에서 B까지 이동을 했어요. A에서 B까지 이렇게 이동을 했어요. 그럼 B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C하고 F가 있죠. 이해했어요? B 입장에서는 얘가 C로 갈 수 있고 F로 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가겠어? 무조건 G로 갈 수밖에 없겠죠. 이해됩니까? 자, 그럼 같은 원리로 해가지고 A에서 만약에 D로 갔어요. 그러면 D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두 개밖에 없어요. C하고 H. C하고 H. 그쵸? 그리고 나서 CH는 무조건 G로 가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자, 그래서 얘는 두 개. 그래서 6개가 나올 거다라는 거죠. 이 최단거리라는 용어가 있을 때랑 없을 때랑 답이 달라요. 이게 만약 최단거리라는 용어가 없었더라면은 A에서 이제 B에서 바로 G로 갈 필요가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A에서 B로 가고 B에서 F로 가고 뭐 다른데 E, H, G 이렇게 가도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문제가 완전히 달라져. 얘가 됐습니까? 그러면은 됐고 우리 유형편 가볼까? 우선 유형편.
잠깐 이게 아니잖아. 아 이거 조금 애들한 거지? 잠깐만. 유형편 질문 좀 해주세요. 몇 번 해줄까? 17, 18번. 그리고 24번. 또 7? 7번. 그럼 됐어요? 자, 그럼 7번부터 봅시다. 얘가 이차함수 x축과 만나지 않도록 하는 OEI 자연수 AB 순서상. x축과 만나지 않는다고? 그러면 2차 함수가 x축이랑 교점이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거니까 판별식 D가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작다란 얘기가 되겠죠. 그쵸? 자, 그럼 여기서 판별식을 보게 되면은 계산했을 때 b제곱에 마이너스 4ac 얘가 0보다 작다. 그래서 a제곱이 8b보다 작다가 되도록 해주는 a, b인데 OEI 자연수가 되는 거를 찾아주세요 라고 한 거죠. 그쵸? 개수가 큰 쪽으로 보자. 그래서 b 개수가 지금 8 크잖아요. 그쵸? 그래서 a, b인데 살짝 순서를 바꿔가지고 b, a라고 한번 써볼게. 그러면은 b가 만약에 1이야. b가 1이야. 그러면 a제곱이 8보다 작다가 되겠죠. 그쵸? 뭔가의 제곱수를 했을 때 8보다 작은 제곱수는 뭐가 돼? 1의 제곱, 2의 제곱까지밖에 안 되잖아. 그치? 1하고 4. 그러니까 얘는 1,1, 1,2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자, 그럼 만약에 b가 2라고 해봐. 그럼 a제곱이 16보다 작다가 되는 거야. 그럼 a가 될 수 있는 거는 1, 2, 3인 거지. 그치? 그럼 얘는 2,1, 2,2, 2,3 해가지고 이렇게 3개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b가 3이 되면은 얘는 8, 3, 24 24보다 작다. 그럼 얘는 뭐야? 3,1부터 해가지고 3,4까지 되는 거죠. 4의 제곱 16. 그리고 얘가 4,1부터 얘는 4, 8에 32. 그래서 얘는 어디까지 돼? 5까지 되죠? 그렇죠? 그래서 4,1부터 4,5까지.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b에다가 5를 넣게 되면은 여기가 40이 돼요. 그러면 5,1부터 어디까지 되는 거야? 6까지 되는데 6이 안 돼. 그치? 5까지밖에 안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5,1부터 5,5까지가 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경우수만 해보자. 여기서 2개, 3개, 4개, 5개, 여기서 5개. 그러면 합치면 되죠. 이걸. 그러면은 몇 개니? 19개인가? 잠깐만, 그다음 질문 뭐야? 17번? 오케이. 자, 17번. 5개의 숫자를 일렬로 나열을 할 거래요. 그리고 A2는 2.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있는 거는 반드시 2가 돼야 돼. 근데 문제 처음에서 1, 2, 3, 4, 5를 일렬로 나열한다. 그러면은 2가 2번 나올 수는 없다란 뜻이야. 그러니까 이 자리는 고정이야. 그리고 나서 AK는 K가 아닌다. 그러면 A1 첫 번째 자리에는 1이 들어갈 수 없고 A3에는 3이 들어갈 수 없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얘는 어쩔 수 없어. 일일이 다 해보란 뜻이야. 가지치기. 그래서 이렇게 써보자. A1 자리, A3 자리, A4 자리. 조금 간격 넓혀야 될 것 같아. A3, A4, A5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썼어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A1 자리는 1 안 되고요. 2는 이미 자리 있고요. 그러면 누구만 남았어요? 3, 4, 5가 남았죠. 그래서 A1은 3이랑 4랑 5랑 이렇게 선택지가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돼? 자, 그러면 잘 생각해봐. A1이 3을 가져갔다는 얘기는 2, 3은 이미 누가 가져간 거야. 근데 A3는 지금 3만 아니면 되는 거지.
그러면 얘는 1, 4, 5가 다 가능해. 1도 되고 4도 되고 5도 되는 상황인 거지. 이렇게. 됐을까? 자, 그럼 A4 입장에서는 이제 1도 가져갔어. 그러면 남은 게 4하고 5밖에 없거든? 근데 4, 5면은 말이 돼? 안 돼. 그래서 순서가 바뀌어야 돼. 얘가 5고 얘가 4일 수밖에 없어.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네. 그래서 이렇게밖에 안 돼. 됐어요? 자, 이번에는 얘가 2 가져갔고 지금 3, 4까지 가져갔으니까 남아있는 건 1하고 5야. 1, 5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5하고 얘가 1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도 경우수 하나밖에 안 나오네. 됐습니까? 자, 여기서는 지금 2, 3, 5 가져갔어. 그럼 남은 건 1하고 4야. 1, 4밖에 안 되겠죠? 4일이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세 가지가 나오네.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러면 A1이 4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얘는 지금 2하고 4를 지금 가져간 거야. 그러면 A3 입장에선 선택할 수 있는 게 1, 3, 5인데 3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1하고 5밖에 안 돼. 1, 5. 됐어? 자, 그러면은 A3가 1을 가져갔대. 그러면은 남은 건 3하고 5야. 근데 3, 5는 안 되니까 5, 3일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번에 A3가 5를 가져갔다라고 하게 되면 남은 게 1하고 3이야. 1하고 3은 다 되지. 이렇게. 이해했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보는 거야. 근데 봐봐. 이거 A1이 지금 A1이 5를 가져갔다라면은 2하고 5를 가져간 거고 A3는 3이 안 되기 때문에 선택지가 두 개밖에 없어. 얘가 1하고 4. 이해했어요? 자, 근데 이제 특별한 어떤 문제에서 조건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은 얘는 첫 번째가 세 갈래 길이었죠. 얘는 첫 번째가 두 갈래 길이죠. 얘는 첫 번째가 두 갈래 길이죠. 그쵸? 그래서 이쪽에서 나오는 경우수랑 이쪽에서 나오는 경우수는 같아요. 무슨 말인지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문제가 우연히 333인데 그치? 항상 이 세 가지가 다 같은 건 아니야. 만약에 말이야 여기가 4개였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여기는 같은 두 갈래 길이었기 때문에 4개가 나온다는 뜻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첫 번째 갈림길을 가지고서 보면은 우리가 전체를 전부 다 그려야 되는 상황을 좀 방지를 해줄 수 있어. 이해했어? 그래서 그러면 얘가 3개니까 얘도 똑같이 3개. 그래서 전체는 9개가 나온다라는 거야. 됐습니까? 다음에 18번 봅시다. 얘는 5명 학생 A, B, C, D가 있어요. 근데 운동장에 모아놓고 농구를 한 후에 가방 들었대. 한 명만 자신의 가방을 들었대.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일단 누가 자기 가방을 가져갈 거냐? 일단 그거를 먼저 선택해야겠죠. 그쵸? 그래서 일단은 자기 가방을 가져가는 경우 수가 몇 가지가 있는 거야? 5가지가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자, 그래서 우리는 E가 자기 거 가져갔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A, B, C, D는 자기 거가 아닌 거를 가져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A, B, C, D 이렇게 해서 되어 있고 A 입장에서는 누구 걸 가져갈 수 있어요? B 거랑 C 거랑 D 거를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면은 B 입장에서는 A가 B 거 가져갔잖아. 그럼 B는 선택지가 뭐뭐 있어? A, C, D가 있는 거야. A, C, D. 무슨 말인지 이해돼? 자, 그러면 A가 C 거를 가져갔어. 그러면 B 입장에서는 자기 거는 안 되고 C는 이미 가져갔고 남아있는 게 A하고 D네. 이해했어? 근데 이거 뭔가 익숙하지 않아? 위랑 같은 상황인 거야. 위에서 어땠어? 얘가 A1, A3, A4, A5가 자기 숫자를 못 갖고 가는 상황이었지? 그렇지? 근데 그때 몇 가지였어? 9가지였잖아. 그럼 여기도 몇 가지 나오고 있어? 9가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얘는 아까 자기 가방 고르는 거 5가지가 있었거든. 그래서 5 곱하기 9 그래서 45가 나와야 돼. 얘는 그래서 진짜로
이거 그냥 답을 외우고 있다가 그냥 그대로 쓰기도 해. 학교 시험 대비할 때. 이렇게 해서 4명이 자기 자신 거가 아닌 걸 가져가야 돼. 걔는 답이 9가지야. 라고 해서 왜냐면 어차피 결과 항상 똑같이 나오니까 그래서 좀 9가지야 라고 하고서 이렇게 그냥 답을 바로 풀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또 질문 있었나? 잠깐만. 아 여기지. 있지. 24번. 5개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고 서로 다른 3가지 색깔이라고 돼 있어요. 인접한 서로서. 자 이런 문제는 우리 색칠하는 순서가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인접한 영역이 제일 많은 순서로 해야 돼. 그러면은 지금 인접한 영역이 제일 많은 거는 얘는 3곳이랑 인접해 있고 얘는 1곳이랑 인접해 있고 얘는 2곳, 얘는 2곳, 얘는 2곳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순서를 보게 되면 얘가 1번이어야 되고 나머지가 이 같은 상황이잖아. 근데 이때는 무조건 대각선으로 먼저 해야 된다라고 저번에 얘기해줬나요? 이 말 안 해줬나?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대각선 순서로 해야 돼요. 이렇게 얘가 똑같은 순서가 됐을 때 대각선 순 그러니까 인접한 영역의 개수가 이렇게 똑같은 상황 속에서는 반대편에 있는 거를 먼저 해주고 그리고 나머지를 색칠을 해주는 거야. 3번, 4번, 그리고 마지막 여기가 5번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됐어요? 자, 근데 얘는 문제가 좀 있어요. 자, 우리가 1번에다가 색칠을 한다라면은 3가지 색상이니까 얘는 3가지가 있겠죠. 그렇죠? 그럼 2번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1번과는 겹치지 않잖아요. 그럼 얘가 3가지가 나온단 말이야. 그치? 쓰지 말아봐. 그러면은 3번은 어때야 돼? 3번은 2라고 써야 되는 거야? 1이라고 써야 되는 거야? 못 쓰죠. 그쵸? 3번 쓸 수가 없어. 왜? 1번하고 2번이 같은 색깔인지 다른 색깔인지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이런 경우에서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1번하고 2번하고 색깔이 같은 경우 그리고 두 번째 1번하고 2번하고 색깔이 다른 경우로 나눠서 문제를 푸는 거야. 그래서 이게 사실 오늘 DT 5번이었죠. 근데 오늘 지우만 좀 제대로 풀었더라고요. 그래서 대각선 순으로 해야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는 색칠이 이게 색깔이 같냐 다르냐 나눠가지고 분리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얘 한번 보자. 1번에다가 색칠하는 거는 3가지 그치? 아니 이렇게 써주는 게 여러분 이해하기 편하겠다. 잠깐만 1번 2번 3번 4번 5번이라고 이렇게 써놓고 좀 할게. 자 1번 입장에서는 색칠할 수 있는 경우 수가 3가지야. 근데 2번은 어때? 1번이랑 무조건 똑같은 거 색칠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선택지가 있어? 없어. 얘는 1가지야. 이해됐어? 그럼 1번이랑 2번은 이제 같은 색깔로 칠해져 있는 거야. 그럼 3번 입장에서는 색깔을 하나만 피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3번은 경우수가 2가지. 4번도 색깔을 하나만 피하면 되는 거야. 2가지. 5번은 1번 색깔만 피하면 되는 거야. 2가지.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1번하고 2번이 다른 경우로 한번 보자. 1번하고 2번이 다른 경우 1번 입장에서는 3가지 2번은 어때야 돼? 1번과 색깔이 달라야 돼. 그래서 선택지가 2가지 됐어요? 자 그럼 3번 영역은요 1번 2번 색깔이 달라요. 그러니까 2개의 색깔을 피해야 돼요. 그러니까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죠. 4번도 하나밖에 없어요. 5번은요 1번 색깔만 피하면 되니까 얘는 2가지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그러면 얘는 3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하니까 얘는 24가지. 얘는 3 곱하기 2 곱하기 2 하니까 얘는 12가지. 그래서 2개를 더 해주면 되는 거니까 얘는 36가지가 나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색칠하기 문제가 나온다라면은 이런 문제가 가장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그 오늘 DT 5번 있죠? 걔는 그 작년도 학교 시험 문제였어요. 걔가. 그래서 걔가 이거랑 지금 푸는 거는 과정이 똑같아요. 그 오늘 DT 5번이. 그래서 넣은 거예요. 얘를. 그래서 걔는 좀 잘 정리해가지고 좀 기억해 놓으시기 바래요. 그래서 됐습니까? 오케이.
자, 오늘은 순열. 여러분 이거 순열 배웠나요? MP열 배운 적 있어요? 중학교 때 배웠어요? 아, 예전에 원할 때 그때 배웠구나. 아, 오케이. 자, 그러면은 순열. 얘는 MP열이라고 하고요. 정의를 좀 외워놔야 됩니다. 순열의 정의가 뭘까요? 정의. 얘는 그 순열과 조합은 항상 이제 두 가지가 헷갈리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순열만 나오거나 조합만 나오는 경우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두 가지 차이를 우리가 분명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의까지 반드시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N피열의 계산법, N시열의 계산법 이 정도만 알게 된다면 절대로 풀 수 없는 게 확률이에요. 여러분들은 또 특히나 확통이 이제 의무화됐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순열조합은 기본적으로 절대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답률이 100%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 외우세요. 순열은 N개 중에서 얘가 얼개를 선택하고 뽑고 나열까지 라고 써주세요. N개 중에서 얼개를 뽑고 나열까지 한 거를 순열이라고 한다라는 거야. 근데 요 부분 있죠. N개 중에서 얼개를 뽑는다. 얘가 뭘까요? N개 중에서 얼개를 뽑는다. 이런 거 본 적이 없나? 얘가 NC열이에요. 이게 우리 뒤에 단어는 이제 조합이죠, 그렇죠? 뽑는다가 NC열이에요. 근데 여러분 잠깐만 봐봐요. 내가 자, 우리가 지금 6명이죠. 6명 중에서 내가 4명을 뽑아가지고 나열까지 할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4명을 뽑았으면은 내가 데리고 온 건 몇 명이야? 4명을 뽑았으니까 4명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치? 근데 그 4명을 일률로 나열한대. 그러면은 첫 번째 자리에 앉을 사람이 이제 4개의 경우수가 생기는 거고, 다음이 3, 다음이 2, 다음이 1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자, 그래서 N개 중에 얼개를 뽑았으면은 얼개를 갖고 있는데, 그 얼개를 나열하는 거니까 첫 번째 자리는 그 다음에 얼-1, 그 다음에 얼-2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이 나열이라는 거가 뭐가 되는 거야? 얼 팩토리얼이야. 팩토리얼 배운 적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얼 팩토리얼이라는 건 뭐야? 얼부터 1까지를 말하는 거지. 얘는 얼 곱하기 얼-1 곱하기 얼-2 곱하기 그래서 점점점점점 곱하기 1까지. 이게 팩토리얼이 의미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NC열 곱하기 얼 팩토리얼이 그게 NP얼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NP얼은 NC얼 곱하기 얼 팩토리얼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식은 정의에서 나온 식이야. 얘가. 자, 그러면은 얼 팩토리얼로 나눠주게 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NC얼은 얼 팩토리얼 분의 NP얼이 되는 거지. 이게. 둘이 똑같은 거잖아. 그렇죠? 얼팩으로 양변 나누면은. 이해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정의만 놓고 보면은 순열을 먼저 배우는 게 아니라 조합을 먼저 배워야 돼. 정의만 놓고 보면은. 근데 왜 순열을 하느냐? 계산법 때문에 그래. 계산법이 순열이 더 쉬워. 그래서 NP열이 계산법 하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 얘는 N으로부터 크기 순으로 얼개를 곱한 거야. 얘가. 그래서 예시로 들자라고 하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10P4라고 하게 되면은 10으로부터 크기 순서대로 4개란 뜻이야. 10 곱하기 9 곱하기 8 곱하기 7 이렇게. 그래서 10으로부터 크기 순서대로 4개. 그쵸? 그러면은 얘가 예를 들어서 9C3이라고 돼 있으면은 9로부터 순서대로 3개가 되는 거니까
9 곱하기 8 곱하기 7이 되는 거지. 이해했어요? 그래서 계산법으로 보게 되면 미친 짓 했네. P예요, P. 그래서 얘가 순열이 계산법은 더 쉬워. 그래서 이 쉬운 계산법을 통해서 앰피어를 계산해주고 걔를 얼팩으로 나눠주면은 걔가 N시열이에요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계산법 때문에 순열을 먼저 배우는 거지. 이게 됐습니까? 근데 순열의 의미는 뭐야? 이름 속에도 봐봐. 열이라는 말이 들어갔잖아. 왜? 얘만 나 열을 하거든. 얘가 나 열을 하는 거는 순열만이야. 이름에 열이 있잖아. 이해했어? 그래서 조합은 나열을 하지 않는 거지. 열이 없어서.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면 쉬워요. 얘가.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잠깐만. 여기 이 공식 이제 이게 교과서에 실려 있는 순열의 계산법이죠. 그쵸? 근데 당장은 불필요해요. 얘가 이제 이 공식이 본격적으로 쓰려면은 이제 고3의 확률과 통계에 넘어갔을 때 그때 순열조합의 이 계산식을 이용해 가지고 뭔가 우리가 수식을 증명하고 하는데 일단은 고1 과정 속에서는 얘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잠깐 잊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얘가.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앰피어의 계산법이라고 하게 되면은 얘 공식을 떠올리는 게 아니라 n개부터 순서대로 얼개를 곱한 거예요. 라고 외워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리고 이 부분도 있습니다. NPN. 얘는 의미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 n개 중에서 n개를 뽑고 n개를 나열하겠다는 뜻이야. 근데 n개 중에서 n개를 뽑는 게 의미가 있나요? 경우수가 1이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러면은 나는 n개를 나열한다는 거예요. n개를 나열하니까 n팩토리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의미로 보니까 이해가 되네요. npn은 n팩토리얼. 그리고 얘를 우리가 계산식으로 한번 볼까요? n으로부터 순서대로 n개를 곱했대요. 그러면 1까지 내려갔겠죠. 얘가. 그래서 n 곱하기 n-에서 곱하기 1까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졸려? 눈 감고 있을 정도로? 그냥 옷을 벗으면 되잖아. 따뜻하면은. 그럼 np0은 뭘까요? np0. 얘는 n명 중에서 0개를 뽑겠다 이거야. 그러면은 n명 중에서 아무도 안 뽑겠다는 거잖아. 그럼 경우수가 어떻게 돼? 1개예요. 내가 0개가 아니라 1개가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0명을 나열을 한대. 이게 이제 문제인 거지. 약간 헷갈릴 수도 있는데 0명을 나열을 한다. 그러면은 나열을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두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경우수는 1인 거야. 그래서 1 곱하기 1, 그래서 얘가 1이 나온다라는 거야. 0이라고 쓰지 않게끔 조심해야 돼. 얘가. 그래서 np0은 1이다. 0이 아니라. 아니야. 얘는 볼 필요 없는 것 같고. 문제를 좀 바로 가볼게. 자, np2라고 되어 있으면은 얘는 n으로부터 순서대로 2개란 뜻이야. 그치? n으로부터 순서대로 2개니까 n 곱하기 n-1의 걔가 90이에요. 그쵸? 그럼 우리가 아는 걸로 바뀌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절대로 전개하지 마세요. 얘를 좌변을 전개해서 n제곱 마이너스 n 마이너스 90은 0이라고 쓰지 말라고요. 그래서 자, 지금 여기는 경우수지 2차 방정식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차피 n이든 얼이든 자연수예요. 여러분 10개 중에서 마이너스 2개 뽑을 수 있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는 어차피 자연수란 말이에요. 이해했습니까? 네. 그래서 n이든 n-1이든 자연수일 거야. 그치? 그러면은 90을 쪼개는 거지. 얘는 10 곱하기 9거든. 그치? 그래서 n은 10이야 라고 해서 바로 나와야 되는 거야. 이해했어? 방정식처럼 풀지 마세요. 여기는 숫자를 쪼개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도 한번 해볼게요. 얘가 6으로부터 얼개를 했는데 120이 나왔다라는 거야. 그럼 얘는 6 곱하기 5 곱하기 뭐시기가 해가지고 나왔겠죠. 그쵸? 그러면 얘는 그냥 숫자로 보는 거야. 6 곱하기 5면 뭐예요? 30이죠. 거기다 4까지 곱하면은 120이잖아요. 끝났네요. 그럼 몇 개를 한 거야?
3개를 한 거네. 그러면 어른 3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3번은 n 플러스 2부터 순서대로 4개라고 돼 있네요. 그러면 n 플러스 2, n 플러스 1, n, n 마이너스 1. 그리고 여기는 56에 곱하기 np, n 곱하기 n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어차피 자연수니까 없애줘도 돼요. 됐습니까? 그럼 n 플러스 2랑 n 플러스 1 곱하면 56 나왔다 이거야. 얘도 전개하면 안 돼. 56 구구단 해봐요. 얘 87에 56이잖아요.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n 플러스 1이 7이면 되는 거야. 그래서 n은 6이에요 라고 해서 빨리 풀어야 돼. 됐습니까? 네. 자, 다음에 뭘로 해볼까? 이거 문자로 되어 있는 거 한 번만 좀 보고 가자. 이거 2번 한번 볼게. np 얼이라고 되어 있으면은 얘는 n으로부터 얼개까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점점점점점 어디까지 가야 될까? 잘 생각해봐요. 이거 잠깐 적지 말아봐. 만약에 내가 여기다 n-얼이라고 쓰잖아. 봐봐. 1, 2, 3, 4, 5, 얼까지.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얼개가 되는 거야. 근데 앞에 하나 더 있으면 얼 플러스 1개 되죠? 안 되지. 틀렸지? 그러면 n 빼기 얼이 아니라 그 전까지만 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얘는 전까지. 이 뜻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얘가 n 빼기 얼까지가 아니라 n 빼기 얼 플러스 1까지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얼기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될까? 자, 그리고 우변 보게 되면은 n-1에서 얼개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얘는 처음 시작이 n-1인 거죠. 그러면 그 다음이 n-2가 되는 거고. 근데 개수는 얼개로 똑같잖아. 그래서 잘 생각해봐. 지금 여기 있는 n이 n-1이 됐어. 1만큼 깎여 내려간 거야. 그치? 그럼 얘가 어디까지 되겠어? 1만큼 깎여 내려갔으니까 n-얼까지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니? 자, 그리고 뒤에 플러스 얼 곱하기 n-1에서 얼-1개까지야. 그러면 얘는 n-1 곱하기 n-2 곱하기 점점점 해가지고 얼-1개만이래. 그러면 아까 n-1부터 n-얼까지 해야지 얼개였는데 얼-1개만이라고 하니까 얘는 n-얼 플러스 1까지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됐을까요? 좀 식이 길어서 복잡하긴 하죠. 자, 우변만 봅시다. 우변 공통인수 보게 되면은 n-1부터 해가지고 n-얼 플러스 1까지 n-1부터 해가지고 n-얼 플러스 1까지 여기까지가 공통인수예요. 얘가. 그래서 얘는 공통인수를 묻게 되면은 n-1 곱하기 n-2 곱하기 점점점 곱하기 n-얼 플러스 1이 되고 이거 곱하기 나머지를 한번 묶어봐. 얘는 어떻게 돼? 얘는 좀 구분되게 얘는 n-얼이 남았을 거고 얘는 얼이 남았을 거야. 그러면 둘이 더 한다 이거지. n-1 더하기 얼. 됐어요? 그럼 이 보라색 식이 뭐가 되는 거야? 얘가 n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 자, 그럼 여기 보세요. 거의 다 끝났어요. 여기는 n-1부터 n-얼 플러스 1까지 n-1부터 n-얼 플러스 1까지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n이 여기 있는 n이랑 같아지는 거지. 그래서 둘은 같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수식만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보여주면 됩니다. 얘는. 근데 얘는 됐어요. 지금 뭐 이렇게 증명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이 공식 우리가 쓰지도 않아요. 내가. 그래서 얘는 좀 넘어가세요. 증명하시고는. 우리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